최근 몇 달 동안 남북한은 공유하는 국경을 따라 여러 행동을 취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오랜 불안정한 평화를 점점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군사적 도발과 선전 활동이 포함되며 남북 관계와 관련된 국가적 교리의 장기적인 변화와 함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전쟁이 기술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경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평화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서의 사건 전개는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아시아 내 방어 블록 형성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지정학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측의 도발과 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북한은 국경에서 물리적, 이념적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북한은 쓰레기와 인분이 담긴 풍선 수천 개를 남한으로 보냈고 일부는 서울거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풍선이 남한 민간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6년 동안 중단했던 대형 확성기를 재가동하여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선전을 국경 너머로 송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8월에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 드론을 국영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남한은 10월에 폴란드산 공격 드론을 긴급히 구매하여 12월까지 배치하기로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10월 11일 남한이 드론을 평양 상공에 띄우고 전단을 투하했다고 비난하며 해당 드론이 남한이 2023년 9월 공개한 군용 스텔스 정찰 드론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4일에는 북한군이 전방부대에 남한이 다시 드론을 보낼 경우 포격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북한 국영 매체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하는 영상을 방송하며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외에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DMZ를 침범하거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말 남북 양측은 2018년 남북 군사합의서를 폐기했으며 이는 국경에서의 군사활동을 줄이기로 한 합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럼 적대적인 지도자 간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두 지도자의 경쟁적이고 도발적인 태도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년 동안 남한과의 관계에 대한 북한의 오랜 교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남한과의 통일 개념을 포기했으며 이는 북한의 영토 경계를 새롭게 그릴 필요성을 수반합니다. 동시에 그는 서울을 미국 대신 평양의 주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무기 실험 일정을 변경하여 미국이나 일본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보다는 남한을 위협하고 억제하기 위한 재래식 무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접근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남한 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군사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관여와 통일 개념을 기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통일을 지지하지만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고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만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군사적 억제력에 있어서도 보수 진영 내 다른 인물들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축체계제는 대규모 응징 및 보복 KMPR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공격이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해 북한의 정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 내 보복 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례적 보복과 정치 지도자 암살을 피하려는 규범을 초월한 것입니다.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측 지도자의 경쟁적인 관점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과 남한은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러시아와 무기 계약을 체결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방위 산업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2024년 10월 25일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남한은 반면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보장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확장 억제 및 핵 운영 지침 체결로 이어졌으며 2024년 7월에는 이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확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군사 위협을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합동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의 위험 증가도 예측이 됩니다. 최근의 도발적 행동과 양측 지도자의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외국과의 방위 협력 확대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해상에서의 군함 간 충돌이나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 간 충돌 등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방의 추가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심화하며 한반도와 그 너머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